영원한 쿨의 제왕. 딘 마틴은 전 세계에 에브리바디를 선사한 벨벳 같은 목소리를 가진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딘 마틴 쇼를 텔레비전 역사에 남긴 거부할 수 없는 진행자나 리오 브라보에서 스크린을 빛낸 매력적인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예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할리우드 황금기에 살아있는 화신이자 수백만 명이 범접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한 여유로운 우아함과 흔들리지 않는 매력을 지닌 현상의 소유자였죠. 수십 년 동안 그의 미소는 불멸의 미소였고 그의 웃음은 기쁨, 그 자체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그가 별에 속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밝은 별자리도 밤이 차지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막이 내리기 시작하자 무자비한 폭풍이 딘 마틴의 세계를 휩쓸며 반짝임을 앗아가고 쿨의 가면이 깨지며 배신에 상처받고 아버지가 견딜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슬픔으로 피폐해지며 병으로 천천히 소멸되는 한 남자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말년은 부드러운 작별이 아니라 그의 전설이 다시 쓰일 정도로 잊혀질 수 없는 어둠으로의 추락이었습니다. 찬란함에 금이 간 왕. 고통에 물든 승리의 이야기였고 참을 수 없는 패배 앞에 절해야 했던 한 왕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그의 음악이 당신의 영혼을 움직인 적이 있거나 그의 영화가 한때 당신을 꿈속으로 이끌었다면 슬픔을 홀로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친 한 남자를 영원히 기억하는 빛으로 그를 기려주세요. 모든 단어가 낯설게 들리고 억양이 칼처럼 날카로운 잔인한 웃음을 자아내며 다름이 외로운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일찍 배운 5살의 어린 소년이 교실에 들어서는 모습은 가슴이 아픕니다. 오하이오주 스투벤빌의 거친 강철 마을 1917에서 태어난 디노 폴 크로세티는 여행 가방에 희망과 문박거리와 충돌하는 언어만 가지고 있던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학교가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잔인한 진실은 어떤 스포트라이트도 지울 수 없는 고독의 첫 선을 새겼습니다. 디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연약한 방어수단인 유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롱을 웃음으로 바꾸고 잔인함을 매력으로 부드럽게 만들었으며 언젠가 세계 무대를 지배할 연예인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리듬에서 위안을 찾았고 드럼 위에서 거부감을 두드리며 음악이 자신을 스투벤빌의 좁은 벽 너머로 데려갈 수 있다고 혼잣말을 속삭였죠. 16살이 되자 교실은 영원히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대신 제철소 문이 열렸고 불과 먼지 처벌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고된 근무는 생존을 위한 교육이 되었고 적은 월급은 인내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굳어졌고 곧 권투링이 손짓했습니다. 꼬마 크로셰는 패배와 패배를 거듭했고 코가 부러지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패배 속에서도 그는 다시 일어서는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고통은 그에게 회복력을 가르쳐 주었고 상처는 도전의 초기 배지로 변했습니다. When fighting couldn't pay the bills, the night took him in, not under footlights, but under shadows. Dino became a blackjack dealer in smoke-filled clubs where danger clung to every corner. There, he learned to read men's eyes like cards, to wield charm as a weapon, and to wear a steady smile as armor. In dim speakeasies, still haunted by the whispers of prohibition, he studied people the way others studied books, perfecting the timing of a joke, the rhythm of a story, the silence that falls when a song hits the heart. It is tragic, perhaps, that so much of his elegance was forged in places that gave him little grace in return. But there in the smoke and shadows, he built the poise, wit, and quiet courage that would serve him for life. 학교 책상에 조용히 앉아있던 외로운 소녀는 군중을 시선을 사로잡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끝없는 교대 근무를 불평 없이 견뎌낸 노동자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투사 미소가 사람을 환영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신인 연예인. 이 모든 실이 모여 언젠가 세계가 쿨의 왕으로 존경하게 될 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미소 뒤에 고통을 숨기는 법을 배운 소녀는 곧 쇼 비즈니스가 학교 운동장만큼이나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40년대 초 디노 크로세티는 연기가 자욱한 무대에 올라 안경 너머로 간신히 고개를 든 관객을 향해 노래했습니다. 페리 코모의 스타일을 빌려 아직 자신의 것이 아닌 목소리로 노래한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디노 마틴이라고 불렀지만 우아한 이름처럼 들리는 이 이름은 편견의 날카로움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관객은 이탈리아의 메아리 같은 노래에 비웃었고 그가 받은 적은 박수는 그의 손을 통해 연기처럼 사라져갔습니다. 밴드 리더 세미 와킨스의 조언에 따라 디노 마티니는 새로운 이름이 원치 않는 존재라는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처럼 딘 마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관심은 그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뉴욕의 한 클럽에서 그는 마음을 다해 노래를 불렀고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경외감이 아니라 무자비한 지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벨벳 목소리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허공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나중에 그는 침묵이 링 위에서 맞았던 어떤 펀치보다 더 아프다고 고백했습니다. 27살의 나이에 그는 굴욕적인 모습으로 무대에서 내려왔고 연습한 침착함으로 자신을 다독이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이 누군가의 무대에서 그림자로 남을 운명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일회용 잊을 수 없는 견논줄에 젊고 잘생긴 외모에 돌을 녹일 듯한 목소리를 가졌지만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엑스트라에 불과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딘 마틴을 상상하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재앙 속에 기적을 숨기는 무자비한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딘이 28살 때 1945점에서는 뉴욕의 유리모자 클럽에서 무모한 에너지만큼이나 인정의 굶주린 소년 제리 루이스와 마주쳤습니다. 그 운명의 밤, 제리는 각본에 없는 거친 개그로 딘의 세트에 난입해 남은 존엄을 무너뜨리는 듯한 무모한 침입으로 한순간 굴욕감이 그를 다시 무너뜨리는 것 같았지만 관객은 딘의 실패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음악과 광기의 현란한 충돌에 주체하지 못하는 웃음보를 터뜨립니다. 그 절망의 사고는 순수한 연금술이 되었습니다. 매끄러운 크로노와 조중 광대는 둘 중 누구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무대를 불태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틴의 자연스러운 매력은 루이스의 혼란을 감싸고 있습니다. 몇 년 후 제리는 아무도 믿지 않을 때에도 딘은 자신이 속한 것처럼 보였다고 회상했고 딘 자신은 이 파트너십이 디자인이 아니라 절망의 죄를 뒤집어 만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조롱과 거절 속에서 쇼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듀오 중 하나가 탄생했고 자신을 거의 끝장낼 뻔했던 고통과 굴욕에서 기적이 탄생했습니다. 딘 마틴에게 1940년대는 승리의 세월이 아니라 모든 의미 잔인한 무관심에 익사할 위험이 있어왔고 매일 밤은 익명성의 아픔으로 끝났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자존심의 또 다른 조각을 찢어야 했던 시련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탄과 재창조의 도가니 속에서 그의 내면의 엔터테이너는 강철로 단단해졌고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들은 것은 단순히 딘 마틴의 목소리가 아니라 부서지고 부서지기를 거부한 한 남자의 깨지지 않는 탄력성이었죠. 7월 1946점 당시 무명 가수였던 딘 마틴은 애틀랜틱 시티의 500클럽에서 제리 루이스라는 꼬부랑 젊은 코미디언 옆에 서서 이미 불안해하며 실패를 목격할 준비가 된 관중을 마주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들은 대본을 포기하고 딘은 부드럽게 도전하며 노래했고 제리는 광적인 혼란 속에서 무대를 가로지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재앙이 기적으로 바뀐 순간 관객은 폭발했고 그 순간 10년간의 영광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코파카바나를 정복하고 MBC 라디오를 장악했으며 콜게이트 코미디 아워를 매주 의식으로 바꾸고 극장을 연이은 히트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1950년대 초반 그들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기자들이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웃는 동안 딘은 조용히 피를 흘렸습니다. 비평가들은 제리를 천재로 추앙하며 딘을 그저 잘생긴 이성애자에 불과하다고 폄하했고 제리를 천재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권투링에서 맞은 펀치보다 웃음 사이에 침묵이 더 아프다고 고백했습니다. 1954점에서는 그 상처가 굴욕으로 바뀌었고 룩지는 제리의 웃는 모습을 커버에서 잘라버렸습니다. 딘은 친구에게 내 인생에서 내가 지워진 것 같았다고 고백했고 공연장에서 제리 어디 있어? 라고 외치는 아이들조차 그를 뼈아프게 했습니다. 운명처럼 보였던 일이 웃음으로 바뀌었고 딘은 상처를 감추는 웃음으로 견뎌냈습니다. 데뷔한 지 정확히 10년 만인 7월 25일 코파카바나에서 파트너십이 종료되었습니다. 박수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지만 딘은 나중에 그 박수가 애도처럼 들렸다고 묘사했습니다. 커튼콜이 주는 자유는 어떤 커튼콜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딘이 홀로 스포트라이트에 발을 디뎠을 때 세상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의 첫 솔로 영화인 만침실 1957점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무너져 나중에 그는 어린 시절의 모든 거절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평가들은 비웃고 팬들은 떠났으며 제리가 없으면 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속삭임이 커졌지만 딘은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1958점에서 브랜도 클리프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할리우드를 놀라게 한 그는 비평가들이 마침내 그를 존경하게 만들 정도로 날 것 그대로의 연기를 선보였고 같은 해 1964점에서는 비틀매니아가 한창일 때 비틀즈를 차트에서 밀어내고 1위에 오른 Everybody Loves Somebody를 발표하며 천둥처럼 치고 올라갔습니다. 한때 단역으로 치부되던 그는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밴드보다 우뚝 섰습니다. 시나트라,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 조이, 비숍 피터, 로포드와 함께 렛팩을 결성해 라스베이거스의 밤을 전설로 만들었지만 전성기에도 오래된 상처는 속삭였죠. 제리는 훗날 회고록에서 딘이 떠난 이유가 나 때문이었다고 인정했지만 상처는 남아있었습니다. 딘은 여유로운 미소와 손에 든 유리잔 뒤에서 자신이 진정 예수를 사랑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잘 배운 가면 때문에 사랑한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1960은 그에게 눈부신 성공을 안겨주었지만 한 가지 의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딘 마틴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지인가? 1965점까지 그는 그 질문을 텔레비전으로 옮겼습니다. 딘 마틴 쇼는 MBC에서 첫 방송을 시작했고 9년 동안 260여 회가 넘는 시간 동안 자신만이 소화할 수 있는 스타일로 지배했습니다. 그는 리허설을 거부하고 오직 테이핑을 위해 한 손에 잔을 들고 입가에 웃는 얼굴로 도착했을 뿐이었죠. 부주의해 보이는 것이 천재적이었습니다. 그의 즉흥 영예는 날카로웠고 매력은 자연스러웠으며 유머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인들은 사랑스러운 술꾼을 좋아했고 윙크와 비틀거림이 모두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잔에는 종종 사과 주스가 담겨 있었고 가면 뒤에는 끝없는 파티보다 가족 저녁 식사와 조용한 골프 오후를 더 소중히 여기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너무 강력해져 그를 통째로 삼킬 듯이 위협했습니다. 타블로이드는 중독에 대해 속삭였고 비평가들은 그를 진지하지 않다고 일축했으며 딘은 한 지인에게 미국이 함께 웃는 남자는 내가 거울로 보는 남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딘 마틴 쇼가 1974점으로 막을 내리자 그는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 그의 환한 웃음 아래 조롱하고 축하하는 딘 마틴 셀럽 로스트의 진행자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동안 로스트는 전국적인 의식이 되었고 딘이 중심에 서서 친구들의 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나 웃음소리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모순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은 가면을 사랑했지만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고독했습니다. 시나트라처럼 그는 한 시대를 정의했지만 다른 누구와도 달리 상처를 경이로움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 속에는 불멸의 존재로 손댈 수 없지만 가면이 인간 자신보다 더 오래 살 것이라는 두려움에 영원히 시달리는 딘 마틴의 탁월함과 비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없는 높이까지 치솟았지만 딘의 사생활은 박수가 아닌 연약한 사랑과 고통스러운 첫 결말로 점철된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1941점에서 그는 아직 돈보다는 빚이 많고 확신보다는 희망이 많은 고단한 가수였던 디노 크로케티에 불과했을 때 엘리자베스 베티 맥도널드와 결혼했고 24점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베티는 명성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연기가 자욱한 클럽과 불안한 밤을 넘어선 무언가를 향한 운명처럼 보이는 한 남자의 조용한 매력을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첫 해는 임대 아파트와 연체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꿈으로 점철된 소박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속에서도 두 사람은 가정을 꾸렸고 베티는 크레이그, 클라우디아 게일, 디에나라는 4명의 자녀를 낳아 소박한 집을 웃음으로 가득 채우며 한동안 딘을 거의 알아주지 않는 관객들의 무관심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한동안은 사랑 그 자체로 충분할 것 같았지만 1940년대 중반에 딘의 스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그를 끌어올렸던 박수가 그녀에게 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리 루이스와 함께 무대에 오른 그는 갑자기 유명해졌고 베티는 새로운 삶의 혼란에 점점 더 가려지는 가정을 꾸려야 했습니다. 한때 몽상가였던 디노와 결혼했던 그녀는 이제 세상이 요구하는 연예인이 된 딘 마틴에게 묶여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품을수록 그녀는 더 많이 버림받았습니다. 친구들은 나중에 그녀가 여행과 팬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삶의 소용돌이를 견디지 못하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원했고 세상은 그를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1949, 점딘과 제리가 할리우드의 나이트클럽을 정복하면서 결혼 생활은 무너졌습니다. 32점 딘은 4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떠났고 당시로서는 놀라운 결과이자 베티의 연약함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승리인 동시에 상처였습니다. 딘은 계속해서 자신의 전설을 쌓아갔고 베티는 건강이 악화되어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후 무명 생활에 빠져들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동등한 관계로 시작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외로움으로 변해갔고 한때 자신의 이름이었던 남자의 이야기에서 그녀의 이름은 각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딘에게 이혼은 결혼을 잃은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거의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죄책감의 발로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자신의 곁을 지켜준 아내를, 세상이 자신을 향해 두 팔을 벌렸을 때 그녀가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년 후 딘은 베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침묵이 말보다 무거웠으며 말하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후회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베티 맥도날드는 딘보다 6년 먼저 66세의 나이로 1989에서 사망했습니다. 카지노가 그를 추모하며 불을 꺼도 그녀는 거기 없었고 한때 그를 좋아했던 군중도 알아채지 못한 채 스스로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의 조용한 장부에서 그녀의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남편이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 믿음이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믿어준 사람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전설조차 세상이 보지 못하는 희생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첫 결혼의 붕괴는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딘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딘은 베티와 이혼한 지 불과 몇 달 후인 1949점에서는 무대에서 결코 느낄 수 없는 우아함과 따뜻함으로 그를 안정시켜준 전 오렌지 볼 여왕 출신인 진 비거와 결혼했습니다. 거의 25년 동안 쟤는 그의 아내이자 그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레드카펫을 함께 걸었고 할리우드 연회에서 그의 옆에 서고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외치는 동안 라스베이거스 쇼룸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외부인이 보기에 두 사람은 할리우드 황금기의 황금 부부처럼 범접할 수 없는 사이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두 사람의 삶은 영원함의 빛을 발했습니다. 진은 그에게 1951점, 딘폴 1953점, 리치 1956점, 진아라는 새 아이를 낳았고 그들의 집은 쿨의 왕이 턱시도를 벗어던지고
그저 아빠가 된 드문 안식처가 됐습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두 번째 결혼의 장남인 딘 폴은 딘에게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거울이자 자부심 조용한 기쁨이었다고 회상합니다. 딘은 연기가 자욱한 클럽이나 마라톤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딘 폴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테니스나 음악에 대한 소년의 수다를 들으며 세상이 멈춘 듯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딘은 친구들에게 농담 반 경외심 반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그 드문 가정의 순간에 그는 가장 행복해 보였고 박수조차도 따라올 수 없는 빛을 아버지에게서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은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우아함으로 가족을 양육했고 아버지를 쉬지 못하게 하는 대중에 속해 있는 동안에도 자녀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사랑도 가차없는 명성의 무게 앞에 굴복합니다. 딘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준 바로 그 세계는 그의 결혼 생활에도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진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싸우는 몽상가 디노 크로체티와 사랑에 빠졌지만 매일 아침 대중의 전설이 된 딘 마틴의 곁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의 곁에 서서 리셉션과 갈라 디너를 통해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들과 경쟁하며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딘은 자신만의 조용한 방식으로 그 거리를 좁히려 노력했습니다. 투어에서 집으로 선물을 가져오고 아이들에게 잘 자라고 키스하며 아이돌과 아버지 연기자와 남편의 역할을 모두 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세상을 매료시키 가면은 그가 인정한 것보다 벗기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진은 그 가면 뒤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사라지고 몸은 있지만 정신은 부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월은 매진된 공연과 외로운 밤, 화려한 시사회와 집에서의 공허한 침묵의 순환으로 흐릿해졌습니다. 대중은 진을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보았지만 진은 종종 거리감을 느꼈고 무대 위에서는 즐거워 보였지만 때로는 피로와 도피로 읽혔습니다. 훗날 친구들은 딘이 유명인의 요구에 휩쓸리는 동안 조용히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사람이 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힘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1970대 초반 무언의 원망과 끝없는 이별, 조용한 눈물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의 기초를 허물었습니다. 24년의 긴 사랑과 의리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마침내 1973년 만에 깨졌습니다. 이 소식에 할리우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딘과 진이 버티지 못한다면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불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충실하게 타오르던 불꽃이 천천히 꺼지고 불씨가 더 이상 그들을 따뜻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딘에게 이혼은 아내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쿨의 가면을 내려놓고 그저 남편과 아버지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유일한 피난처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었습니다. 진에게는 세상이 동경하는 남자 수백만 명이 환호하는 아이콘이 더 이상 1949점, 결혼 당시에 부드러운 몽상가가 아니라는 것을 고통스럽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이 25년 만에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결혼은 침묵 속에 녹아내리고 깨어진 결혼뿐 아니라 명성도 치유할 수 없는 두 가지 상처를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한 가지 유대는 흔들리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딘 폴에 대한 딘의 헌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그 빛을 어둡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영원한 무언가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소년과의 시간을 붙잡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서명하고 진의 이름이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게 되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집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딘에게는 쇼 비즈니스의 상처보다 덜 눈에 띄지만 더 깊은 상처가 남았고 그 상처는 평생을 멋지게 웃는 얼굴 밑에 간직할 것입니다. 1973점 딘 마틴은 나이트클럽에서 배고픈 젊은 사기꾼이 아니었고 24년 결혼 생활의 황금빛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이 50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취약한 계절에 그는 새로운 무언가를, 아무리 밝은 방 안에서도 그를 따라다니는 외로움을 잠재울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비벌리 힐스 미용실의 아름다운 26살의 접수원이었고, 그녀의 젊음이 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0년 가까이. 후배인 여성과 쿨함의 제왕이 결혼하는 것은 대중에게 불가능해 보였지만 딘에게는 외모보다는 사랑이 다시 단순해질 수 있다는 절박한 희망이 더 컸습니다. 캐서린은 딸 사샤를 데리고 왔고 딘은 곧바로 딸을 입양했습니다. 친구들은 훗날 딘이 사샤의 존재에 빛이 났고 세 번째 결혼 생활이 흔들렸지만 그녀와 맺은 유대감은 결코 깨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한동안 캐서린과 딘은 가정이 평화롭다는 환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비벌리 힐스에서 저녁 식사 자선 갈라쇼 출연 잡지에서 열광하는 화려한 모습 등 말이죠. 캐서린은 할리우드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고 이제 그녀는 한 남자와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모든 산만함과 늦은 밤 끊임없는 관심을 받는 전설과 결혼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딘은 나이와 슬픔을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젊은 여성의 애정이 20년간의 명성을 천천히 무너뜨린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딘의 삶은 골프장, 텔레비전 스튜디오, 라스베이거스 쇼룸의 연기가 자욱한 안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반면 캐서린의 세계는 조용한 일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졌고 곧 두 사람의 찬란한 로맨스의 빛은 불안으로 변해갔습니다. 폭발적인 싸움도 타블로이드 스캔들도 없었고 희망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조용한 깨달음만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으로 끝난 1976점 딘에게 두 번째 결혼의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이 상실은 수백만 명의 사랑을 받는 남자에게도 사랑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친 한숨보다는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간결함 속에서 사샤라는 한 가지 영원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딘은 서류에 서명한 후에도 오랫동안 사샤를 딸로 대하며 결혼이 실패하더라도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능력은 지속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죠. 캐서린은 이혼 후 스포트라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주로 딘의 곁에 있었던 짧은 기간 동안만 기억됩니다. 딘에게 결혼은 그의 후기 삶을 정의하는 그리움의 테피스트리가 되었고 성공이 외로움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수 없으며 냉정의 왕도 마음속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따뜻함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딘이 견뎌온 모든 슬픔에도 불구하고 운명이 가족에게 다가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밝은 빛이었던 사랑하는 아들 딘 폴을 빼앗아간 순간보다 더 깊은 상처는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딘은 멋짐의 왕이었지만 아이들에게 그는 그저 아빠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1950점의 키에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카리스마 넘치는 딘 폴은 아버지의 정신을 그대로 닮은 듯 보였습니다. 딘은 종종 친구들에게 저 아이는 나의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면 그의 눈은 어떤 스포트라이트도 비추지 못할 정도로 빛났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딘 폴은 재능 하나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팝밴드와 함께 노래하고 프로 테니스를 치고 영화에서 할리우드를 매료시키고 마침내 조종사가 되어 하늘을 날았습니다. 딘에게 모든 성취는 조용한 승리였고 아들에 관한 모든 헤드라인은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를 감동시킨 것은 낯선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감히 꿈꾸었던 것 이상으로 성장한 아들을 보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진에게는 어머니만이 느낄 수 있는 강렬한 자부심. 첫걸음의 기억, 소년 같은 미소, 무한한 호기심. 딘과의 결혼 생활이 끝난 후에도 지속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3월 20일 1987점. 그날 아침 딘 폴 마틴 대위는 캘리포니아 사막상공의 일상적인 훈련 임무를 위해 F-4AC 팬텀 제트 조종석에 올라섰습니다.
날씨는 좋지 않았고 구름은 짙었지만 재앙을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샌 버나디노 산맥, 어딘가에서 레이더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단숨에 고요가 하늘을 삼켰고 딘과 진이 36년 동안 사랑했던 아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전화가 비벌리 힐스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딘의 얼굴이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건너편에서 진은 생명줄처럼 느껴지는 사진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아직도 들리는 듯 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오랫동안 이혼했지만 두 부모는 고통 속에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닌 잃어버린 아이와 영원히 묶여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애도하는 두 사람의 삶이 동시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색은 전 국민을 사로잡은 철야가 되었고 개인적인 친구였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최첨단 정찰기 중 하나를 동원해 수색을 지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사흘 동안 헬리콥터는 끝없이 산을 오갔고 딘은 집에 앉아 연쇄 흡연을 하며 바닥을 서성이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벨을 받았습니다. 진은 혼자 침묵 속에서 촛불을 켜고 밤새 기도하며 소식 없이 지나가는 시간마다 슬픔이 부풀었습니다. 첫날이 되자 낙관적인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날은 지쳤고 셋째 날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딘은 절망에 빠져 그림자를 붙잡고 우주가 기적을 베풀어 줄 것처럼 심령술사에게 의지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산 고르고니오 산의 경사면에서 수색대원들이 잔해를 발견했지만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가수이자 배우 운동선수 파일럿 아들인 딘 폴 마틴이 3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6년의 부성과 모성 사랑과 웃음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끊어진 것입니다. 친구들은 딘이 침묵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은 목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한때 사랑으로 이어졌던 두 개의 심장이 이제는 영원히 슬픔으로 묶인 가장 잔인한 대칭이었습니다. 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었다고 친구는 회상했고 수십 년 동안 그를 지켜본 시나트라조차도 그가 예전과 같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거절과 배신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었던 어깨 으쓱 미소, 여유로운 쿨함도 이제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무적처럼 보였던 쿨의 왕은 스포트라이트도 감출 수 없는 상처를 지닌 듯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도움이 절실했던 시나트라는 관중들의 함성이 그의 불꽃을 재점화할 수 있기를 바라며 딘에게 자신과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의 재결합 투어에 참여하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딘은 수천 명 앞에 섰지만 공허함만 느꼈습니다. 시나트라와 데이비스가 축하 공연을 계획하고 있던 뉴욕에서 공연을 마친 딘은 투어를 뒤로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제트기에 탑승했습니다. 한때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무대는 이제 소음으로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 정막을 채울 수 없었던 아들은 떠났습니다. 존 역시 어떤 어머니도 자식보다 오래 살 수는 없다고 친구들에게 사석에서 말하며 평생을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진실이 담긴 그녀의 말은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적으로는 슬픔이 딘을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중의 시선에서 물러나 긴 오후를 홀로 골프장에서 보내거나 저녁에 오래된 서부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그의 웃음소리는 예전의 희미한 메아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침착하고 지치고 멀게 느껴진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폴 학장에 대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드물게 솔직한 순간에 그의 말은 뼈를 깎는 말이었습니다. 삶이 아니라 생존이 되었다고 조용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아들의 업적에 환호하던 아버지는 이제 부재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자부심이자 희망이자 반성이었던 소년의 기억 주위를 끝없이 돌며 살았습니다. 존은 아들을 보내지 않으려는 듯 현재형으로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진첩의 추억을 간직한 채 침묵으로 슬픔을 견뎌냈습니다. 두 부모에게 사랑은 애도가 되었고 애도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딘 폴이 대표했던 것이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꼽히는 연기 경력, 음악적 가능성, 스포츠 훈련, 군 복무의 명예 등 많은 것에 끝자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능성 그 자체를 구현했습니다. 그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미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딘 마틴은 이전에도 실연 결혼 실패, 직업적 배신 명성의 외로움을 경험했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박수도 재산도 전설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자식을 묻어버린 부모에게 딘은 그 상실감을 어디를 가든 침묵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잔느에게는 혼자만의 공허함이었지만 둘은 함께 견딜 수 없는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3월의 1987점 그날부터 딘 마틴은 예전의 절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1995점 그의 승리를 기리며 불을 어둡게 했던 카지노는 그가 죽자 다시 불을 밝혔지만 딘에게는 이미 8년 전에 산 고르고니오의 언덕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수십 년 더 살았던 잔느는 2016점 마지막까지 슬픔을 간직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슬픔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딘 마틴의 목소리와 미소 여유로운 매력으로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쿨함의 가면 뒤에 운명에 의해 가슴이 산산조각난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딘은 세상을 위해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느는 그와 떨어져 있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두 사람의 삶이 영원히 깨진 채 같은 그림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딘 마틴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겪었을 비탄의 시간을 견뎌냈지만 잔인한 세월의 무게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1993점에서 의사들은 마침내 그의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끊임없는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조용히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 극장을 가득 채우고 수백만 명의 거실에 웃음소리를 퍼뜨렸던 그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공기가 그를 버리는 것처럼 숨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권했지만 딘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병원도 기계도 무균실도 그에게 남은 작은 존엄성을 빼앗지 말라고, 나는 그저 평화를 원한다고 그는 자녀들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딸 디아나는 나중에 그 말을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 중 가장 가슴 아프고 고귀한 말로 기억합니다. 투쟁 대신 평온을, 고통 대신 침묵을 택한 아버지.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을 정의하던 화려한 무대에서 물러나 비벌리 힐스 집의 고요함을 선택했습니다. 손님과 음악으로 활기차던 집은 조용한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딘은 골프장에서 한가한 오후를 보내며 경기보다는 추억을 위해 스윙을 하고, 긴 저녁에는 흑백 영웅들이 드넓은 하늘을 질주하는 옛 서부극에 빠져 삶이 단순해 보였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대중에게 그는 여전히 쿨의 왕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가족에게 그는 매 계절이 지나면서 연약해져가는 남자였습니다. 디애나는 그 시절 그의 앵커가 되었고 그녀의 기억은 이제 전설 뒤에 숨겨진 영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지었는데 미국이 알고 있는 그 미소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손을 놓기 두려워하는 듯이 오래 머물렀던 모습을 회상했습니다. 서부 영화가 스크린에 깜빡이는 동안 그는 그녀에게 옆에 앉아달라고 부탁했고, 가끔 그녀는 그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준 바로 그 노래를 조용히 불러주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Everybody Loves Somebody였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디애나는 기억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고 잠시나마 무대에서 쿨의 제왕이 아닌 음악 속에 안식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개인 콘서트는 성스러운 의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준 선물을 딸이 돌려주는 것, 음악이 향유가 되고 음악이 작별이 되는 것이었죠. 다른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의 쇠락을 지켜보는 것은 상처였습니다. 한때 무적이었던 아버지가 병으로 쇠약해진 모습을 보면서도 딘은 두려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나올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어깨를 으쓱하고 미소를 갑옷처럼 걸치고 마스크를 그대로 유지하며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말 사이의 침묵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의 냉정한 태도 뒤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보여주기를 거부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12월 25일 1995점 크리스마스 날. 바깥 세상은 종소리와 웃음소리,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활기찬 반면 딘 마틴의 집은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가 아닌 안락의자에 앉은 쿨의 왕은 쇠약해진 모습으로 숨을 가쁘게 내쉬며 조용한 몸짓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모여 있었고 마치 가까이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막아줄 것처럼 그의 곁에 집착했습니다. 그날 아침 딸 다이애나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열광하는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던 그 손이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느꼈고 그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던 그녀는 그를 역사 속으로 이끈 애국가 에브리바디 러브스 썸바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멜로디는 기도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았을 때 나는 그가 쉬고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수백만의 박수가 아니라 딸의 조용한 노래가 그의 마지막 관객이 되었고 집의 친밀함 속에서 마지막 앙코르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78시점에 딘 마틴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급성 호흡 부전으로 인한 그의 죽음은 마치 세상이 끝내고 싶지 않은 발라드의 마지막 대사와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가족들이 기쁨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노래가 여전히 허공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버지가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기억을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에게 크리스마스는 다시는 순수한 기쁨의 날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원치 않았다고 그녀는 고백했고 그 해부터 12월은 사랑과 부재의 계절이 되었으며 영원히 아버지의 마지막 노래에 따른 침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흘 후 라스베이거스는 넌 불빛이 희미해지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때 그의 목소리로 펄떡이던 도시는 엄숙한 어둠 속에 서서 황금기를 정의한 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고 잊혀지지 않는 순간 빛의 사막조차 한때 왕관을 썼던 전설을 기리며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딘의 존재는 조명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이애나는 전 세계를 돌며 그의 노래를 부르고 회고록 추억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를 집필하며 관객들에게 가면 뒤에 숨어있던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모든 음은 추모의 행위였고 모든 말은 아버지를 다시 방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이었죠. 딘 마틴을 위해 노래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단지 연예인이 아니라 내가 아빠라고 불렀던 한 남자를 잊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딘 마틴의 말년은 박수갈채로 빛나기보다는 침묵과 나약함 절망 대신 존엄을 택한 남자의 조용한 용기로 점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싸움 거부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으니까요. 그의 항복 속에는 여전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특히 다이애나의 헌신으로 그의 마지막은 비극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병보다 오래 갈 수 있고 기억은 죽음보다 빛날 수 있으며 침묵 속에서도 쿨의 왕은 여전히 노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 것이죠. 딘 마틴은 조용한 고독 속에 1995점의 크리스마스 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죽기를 거부하고 음악과 추억, 심지어 한때 그의 웃음을 보호했던 바로 그 벽에서도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사망 당시 그의 재산은 거의 3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의 늦은 밤, 끝없는 투어 연기가 자욱한 스튜디오에서 그의 벨벳 목소리가 역사에 새겨진 시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의 부는 벽돌과 박격포 그리고 멜로디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가 1970년대에 구입한 비벌리 힐스 저택은 대리석 바닥과 넓은 계단으로 이루어진 12,000평방피트의 휴양지로 단순한 집이 아니라 가족 저녁 식사와 조용한 쇠락의 밤이 공존하는 말년의 무대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 1.300만 달러에 팔렸고 나중에 수천만 달러로 치솟으며 건축에도 추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씁쓸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팜스프링스에는 주말이면 골프와 방문 친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햇살. 가득한 고요한 또 다른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단돈 $5,000에 팔렸지만 이제 그 진정한 가치는 달러가 아닌 향수로 측정됩니다. 소박하거나 웅장한 이 집들은 세상에는 딘 마틴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집 안에서는 그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했던 그의 기념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선견지명은 부동산이 아니라 유산 계획이었습니다. 딘 마틴은 딘 마틴 가족 신탁을 설립하여 영화 텔레비전 출연 음반의 로열티를 자녀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는 재정적인 신중함,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였고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는 이미지의 착취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딘 마틴 쇼와 셀러브리티 로스트 같은 쇼는 계속 방영되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지고 로열티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생명줄처럼 신탁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포스터의 미소 광고 속 구슬픈 목소리, 앨범 커버에 턱시도 입은 실루엣까지 하나하나가 신탁의 보호를 받으며 그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손에 딘의 유산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그 유산은 문화 거장들을 보존하는 데 전념하는 기업, 아이코닉 아티스트 그룹과의 획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틴 가족에게는 딘의 전설이 향수에 갇히지 않고 스트리밍 플랫폼 큐레이션 상품, 연예인 겸 인간을 드러내는 기념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세대를 위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한때 연기가 자욱한 오락실에서 레코드판으로 들었던 딘의 목소리가 이제는 전 세계의 디지털 재생 목록에 남아 스타일과 진정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진정한 유산은 계약서가 아니라 노래로 남았습니다. 그의 딸인 디애나 마틴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살아있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공연가이기도 한 그녀는 전 세계를 돌며 아버지의 히트곡을 모방이 아닌 헌신으로 노래했고 관객들이 턱시도 뒤에 숨은 아버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를 구절 사이사이에 들려줬습니다. 그녀는 회고록 추억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에서 딘을 쿨함의 왕이 아니라 일요일이면 팬케이크를 만들어주고 필요 이상으로 손을 오래 잡아주며 슬픔이 그를 집어삼킬 때에도 그를 감싸주던 자상한 아버지의 초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펜을 통해 딘 마틴은 신화 속 이미지가 아니라 연약하고 결점이 있지만 끝없이 사랑받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매년 오하이오주 스튜벤빌로 돌아가 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는 딘 마틴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한때 수치심으로 중퇴했던 소녀는 이제 꿈꾸는 아이들에게 교육과 예술에 대한 영감을 주고 있기도 하죠. 딘 마틴은 수백만 달러와 저택 음악 저작권을 남겼지만 이는 그의 진정한 재산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의 진짜 재산은 낯선 사람을 친구처럼 느끼게 하는 따뜻한 스타일, 외로움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웃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누구나 언젠가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목소리입니다. 그의 유산은 단순히 금고에 담긴 노래, 목록이나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고 비탄 앞에서도 고요한 품격이며 죽음도 침묵시킬 수 없을 만큼 끈질긴 사랑입니다. 딘 마틴이 영혼으로 미끄러진 지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단순히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수백만 명의 가슴속에 흐르는 노래로 남아 있습니다. 딘 마틴은 세상의 웃음과 음악 잊지 못할 기쁨의 밤을 선사했지만 전설 뒤에는 비탄을 우아하게 사랑을 조용한 힘으로 감당했던 한 남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딘 마틴의 목소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그의 스타일은 여전히 영감을 주며 그의 유산은 수백만 명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딘 마틴의 노래가 여러분의 영혼에 감동을 준 적이 있다면, 그의 미소가 마법을 믿게 만든 적이 있다면 여기에서 그를 기려주세요. 감사의 메시지를 남기고 추억을 공유하며 멋진 왕이 우리를 통해 계속 살아 숨쉬게 하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 딘 마틴은 결코 떠나지 않았으니까요.